네, 초중고등학생 6만 명이 무려 6만 명입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이제 말하자면 42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11세부터 19세까지가 그중에 응답한 게 370만 명인데 네네. 그중에 6만 명 정도가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교육부에서 진행한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상당히 숫자도 많고 이 폭력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면은 그 폭력의 유형이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정서적인 폭력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보면 연상을 하면 네. 집단으로 맞는다랄지 예. 아니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 이걸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전에 어떤 학교 폭력의 개념이 굉장히 협소하게 그 부분에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 폭력의 개념이라는 자체는 그걸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정서적 학대, 이제 정서적 학대는 뭐 욕설을 한다랄지 아니면 뭐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한다랄지 아니면 이제 사이버 요즘 뭐 SNS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SNS는 뭐 페이스북, 카톡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보면 광범위한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보다는 예. 오히려 그런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경우, 폭력되는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이번 조사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가 보면 일단 저는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어떠한 교육 같은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 네. 최근에 들어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교육 같은 거 또 예방 이와 관련된 어떤 상담을 이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게 학교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신체 폭력 이외에 대해서 나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피해를 느끼는 학생의 수가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초, 중, 고등학교 이 학년별로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의외로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원론적으로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예. 굉장히 느닷없는 통계 숫자입니다. 원래 이제 이 학교 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간 때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적 폭력이 이 관계가 바뀌는 네. 또래 집단이 재배열되는 과정이 제일 많다고 네네네. 하는데 그래서 이 학교 폭력 실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된 건가를 저희 그 범죄 관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뭐냐면 예. 이게 전수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보는 앞에서 쓰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솔직하게 쓰기 힘들죠. 근데 약간 초등학생들은 솔직히 쓰겠죠. 아, 중고등학생도 안 쓰겠죠. 네. 근데 그래서 그다음에 20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간의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예. 학교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민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학교 폭력이 많다고 나타나면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는 사실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네네. 원래 학교 폭력이 제일 많은 건 중학교 1학년이 제일 많습니다. 예. 이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고 우리나라에도 예전 결과는 그런데 예. 초등학생들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그 응답률 자체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은 분명한 것은 언어 폭력. 예. 흔히 말 요즘 아이들이 그 카톡 스마트폰, 하면서 예. 스마트폰 하면서 보통 이제 초대한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하거나 네네. 다 나가버리거나 이런 형태의 그것이 다 폭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학년별로 이렇게 뭐 응답률은 조금 그 편차가 있고 그리고 그건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좀 어떻게 대처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도 정규 과목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플러스 폭력 예방 교육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서 이것이 폭력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은따라든가 왕따 같은 것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네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전해드는 형태로 가르쳐 주지 실제로는 가르쳐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들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미리미리 사전적인 예방 교육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군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예방 교육이 사실은 이게 지금 현실을 얼마나 좀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이 아이들의 학교 폭력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어른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예방 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아이들 뭐 친구 간에 사이 좋게 지내야 되고 뭐 따돌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방 교육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교육 자체는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식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게 좀 의문이 제기가 그렇죠. 되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학생들 스스로 느끼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게 한다랄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떠한 자치적인 네네. 학생 자치적인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폭력은 가해자도 학생이고 피해자도 학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가정의 원인이 있든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 네.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를 꼭 이걸 범죄자로 볼 게 아니라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피해자는 더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교 폭력 자체가 트라우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형식적인 예방 교육 이런 것도 아니면 상담만 가지고 이게 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게 학생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더 약간 창의적으로 좀 개발을 하면 현격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싫어하세요. 그 그래.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싫어하세요. 아, 왜냐하면 왜? 우리 학교가 그럼 폭력이 더 만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식이 그쵸. 달라질까 봐. 하게 되면 예. 전 학교가 같이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 관구에서 같이 하거나 네네.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는데 여기나고 저기나 하면 어떻게 네. 되냐면은 여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시죠. 그렇군요. 그게 학교 현장의 이 현실인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초기에 실패하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이고 네. 아예 정규 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좀 아예 정규 과목으로 이제 설정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이 학생부 기록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또 찬반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그겁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입니다. 네.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열지 않아도 되고 그 기록 자체를 없애주는 학교 자체 해결 제도인데 네. 그러면은 문제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럼 합의를 시도하게 되겠죠, 가해자가. 예. 그러니까 그럼 그때까지의 어떤 예방책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 되면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더 압박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네. 피해자 쪽도 반발을 하고 있고 가해자 쪽도 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예. 좀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 일단 학생부에 기록이 되면 일종의 성인의 전과처럼 그게 기재가 되는 거고 네. 그 입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만약 학생부 기록에 내가 폭력한 그 이제 폭력 자체가 우발적인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어린 때는 어떠한 인지랄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감수성 네.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실수한 것 자체를 학생부 기록부에 기재를 해서 이게 앞으로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어떤 예방적 효과도 그렇고 교육적 효과에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부정제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굉장히 경미하고 우발적이고 피해자 합의했을 때는 용서에는 기수유 선처를 제도가 해주는,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학적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발적이었다는 말이죠. 지속적이 아니고 네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경미했다고 하고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를 하고 네.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엄격히 관리할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재발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일회 한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교육 당국에서 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좀 사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